오랜만에 우리 종합지수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요. 일단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두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역시 삼성전자가 포인트겠죠. 키겠죠. 이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 사실 올해에도 약 300조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고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 보도와는 다르게 사실 8만원짜리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시세가 먼저라는 격언이 떠오르는데요. 아무리 여러분들 호재가 많이 나와도 주가의 흐름하고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 목요일이 새해 들어서 첫 파생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1월물 옵션 만기일에서 이 메이저들은 이 삼성전자를 들어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자, 사실은 이 옵션 만기일에서는요, 풋이라는 상품으로,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으로, 혹은 선물 매도라는 상품으로 메이저들은 돈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파생시장에서도 돈을 벌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외국인 메이저 기관들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ATM, 돈 뽑는 기계 아시죠? 그 창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응징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메이저들, 기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요, 이 개인들에게 돈을 일부러 좀 잃어주면서, 왜 우리 영화 타짜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작업이라는 걸 할 때 타짜들이 돈을 처음엔 잃어줍니다. 그렇게 몇 번 잃어주면서 마지막에 큰 돈을 베팅할 때 그 돈을 타짜들이 기술을 써가지고 다 걷어가잖아요. 이게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파생시장에서 몇 번이고 개인들의 포지션을 향해서 먹여준 다음에 이후에는 그 돈들을, 푼돈들을 한 번에 싹 걷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파생시장에서만큼은 여러분들 메이저 기관들을 상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확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일단은 이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키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누가 많이 갖고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사실상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지만은 대주주의 지분 분포도만 보면은 사실상 외국 기업이라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많으니까요. 물론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2030 세대부터 해가지고 수백만 명의 주주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응집력이 없잖아요. 사실 주가 올라가면 팔 생각뿐이지 더 살 생각하나요? 주가 내려가면은 빨리 도망갈 생각이나 하지 물타기에서 더 살 생각하나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이 정도이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실적과 호재, 그 다음에 어떤 내 감정,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주가의 흐름을 보인 때에는요, 냉철하게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투자를 잘하고 있는가. 자, 결국에는 저는 종합지수는 이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당분간의 두터운 박스권을 형성한 채로, 일명 박스피라 그러죠. 위아래로, 노래 중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었던데, 위아래로 좀 이렇게 흔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뉴스 몇 개를 좀 가져와 봤어요. 화염병에 지금 휩싸여 있는 나라인데요. 프랑스 파리입니다. 네,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이기도 하죠. 한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요,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대요. 근데 사실 영국에서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한 1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방역 모범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에서도 하루에 11만 명씩 확진이 되고 있대요. 아마 이거 PCR 검사라고 하는 것도 다 하겠습니까? 그죠? 무증상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확진자의 그래도 선진국은 곱하기 2배, 많으면 3배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중진국들,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거에 저는 많게는 10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무증상 증인 분들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또 다시 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수가 못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해외 시장은 좀 달라요. 자, 우선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미장. 다우존스가 최근 들어서 일봉상 흐름으로 보면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죠. 이 미국도 보니까요, 이 연준에서 조기 이 긴축 정책을 발표하겠다. 그동안 돈을 많이 풀고 달러를 많이 풀고 금리도 인상하고 제로 금리 상태에서 동결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에는 3번 내지 4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 전에 테이퍼링을 먼저 해가지고 그동안에 풀어놓은 돈을 흡수하겠다라고 발표하고요. 결국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낸 건 맞는데, 공교롭게도요, 이 미장에서도 이런 변동성과 함께 정고점을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악재 뉴스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악재 뉴스에만 반응하지 마시고, 시장 반대편에서 주시장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사이클에 의해서.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100여 년 전에 제시 리버머가 한 얘기죠. 월스트리트는 월가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월가는 월스트리트는 주식시장을 통칭하는 말이죠. 다만 사람들의 얼굴,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로,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
자녀 세대에서 손녀, 손주 세대로.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고 돈의 액수가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숟가락 하나만 더 얹을게요. 산업 트렌드가 바뀌어요. 100여 전에는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 최첨단 산업이 배터리 업체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최첨단 산업이 100년 전에는 뭐였을까요? 철도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에는 뭐였을까요? 자동차 아니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세대가 바뀌면서 산업도 바뀐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사이클에 의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상향하는 건데, 이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주도주가 반대편에서 데뷔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3개월간에 500% 올라간 알트코인이라는 신종 코인도 나타나긴 하지만요,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이런 코인 시장도 그렇고요, 이 새로운 코인,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잡코인, 주식도 보면은 잡주들, 부실주들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에서도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잡주들 실적 발표가 안 되고 있고, 실적도 긴가민가하고, 가치평가도 사실상 안개 속인 잡주들이요, 수백 %씩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정시테마주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에서 이렇게 잡주들이 급등할 때는 조심해야 돼. 시장의 방향성이 거기서부터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비트코인도 이렇게 지금 많은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사실은 대장 비트코인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고점 대비 42% 지금 하락했다 그러죠. 이 4만 달러라는 지지선이 깨졌네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보더라도 8만 달러를 넘어갔네 마네 그런 얘기 들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중에서 최고 대장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강하다? 사실 우리 요즘에 외환시장 얘기도 많이 나오죠, 언론에서. 우리 환율, 원달러 환율 1200원 넘어갔네 어쩌네. 그런 소폭의 환율 변동폭으로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부담을 안겨주는데, 이런 대장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들 반토막이 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업황의 대장주들이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것들은요, 여러분 투자 상태를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5번까지도 가능하다. 근데요, 이미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금리 인상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업 분석해 놓은 종목군들 중에서 저점을 높여간다던가,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한다던가,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던가, 매집 이후에 가공, 분출 단계로 갖고 있는 종목군들 내 투자 기준, 내 틀에 포착이 되면은 내 비중만큼은 오히려 배팅을 과감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시장은 우상향이니까요. 시장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시장은 영원히 우상향하지 않고 결국에는 영원히 언젠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도 있을까? 그러면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예적금을 드십시오. 그게 더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은 1800년 이전부터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차트 구하실 수 있으면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은 200년 동안 우상향입니다. 근데요, 200년 동안 매번 올라가진 않았어요. 어떨 때는 40년 동안 행보 조정 박스권에 갇혀있기도 했고요, 다우도. 어떨 때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 19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 대공황 때 전고점 이후로 90% 가까이 지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까지 20-30년 걸렸어요. 전고점까지. 자, 이렇게 가격과 기간 조정이 2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지수는 우상향했다. 저는 우리나라 증시도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타이밍과 그 시점은 정확히 못 맞추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그 기간, 시간을 분산 투자로,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분할 매수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시장이 변동성이 강할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금리에 대해서는 하도 얘기 많이 하니까 여기까지 보고요.